안녕하세요.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내는 아이. 생각만 해도 든든하죠. 모든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일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자신감 있고 또 회복 탄력성 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한 강연을 바탕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근데 강연 시작부터가 좀 파격적이에요. 더러운 신발을 핥아봐라. 아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막 찌푸려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불쾌한 감정, 그니까 불편함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불편함이야말로 자신감 있는 아이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총 5단계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 거예요. 먼저 불편함이 주는 의외의 좋은 점을 알아보고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빠지기 쉬운 편안함이라는 함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감을 키우는 양육법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란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진짜 자신감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경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 불안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감정 소방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신 전문 용기 코치라고 하죠. 아이들이 힘든 상황을 피하게 돕는 게 아니라 용감하게 딱 마주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왜 자꾸 아이를 편안하게만 해주려는 그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아이를 위한 좋은 의도가 어떻게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지 벌을 무서워하는 쌤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쉽게 이해해 볼게요. 원래 모험을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 작은 벌 한 마리 때문에 쌤이의 세상이 얼마나 좁아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세미의 이야기가요, 더 이상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소아 불안 진단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30%나 급증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불안이라는 감정을 다루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모든 부모의 공통된 고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정말 본능적으로 감정 특공대처럼 출동합니다. 어떻게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으니까요.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아이를 위하는 이 행동이 사실은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이의 불편함을 부모가 대신 싹 다 해결해주는 방식은요, 크게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부모는 금방 지쳐버려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아이에게 힘든 감정은 위험한 비상사태니까 무조건 피해야 해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불편함은 살면서 계속 만나는 건데 이걸 계속 피하게만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문제점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아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대신 유능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아이의 고통을 제거해주는 소방수가 아니에요. 대신 아이가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제거가 아니라 성장. 여기서 감당력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이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고통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고통이 와도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믿는 바로 이 단단한 마음, 감당력인 거죠. 그렇다면 이 멋진 감당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A 더하기 B는 C. 어때요? 정말 간단해서 외우기도 쉽죠? 이 간단한 공식 안에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A, B, C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뜯어볼까요? 먼저 A는 불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불안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자신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B는 용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바로 그 경험을 통해 우리 뇌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C, 바로 자신감이 선물처럼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이가 불안을 경험하고 용기를 낼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둘째,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아이가 아주 작은 용기라도 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든 그 시도 자체를 칭찬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까 그 벌을 무서워하던 쌤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치료사는 바로 이 용기 사다리라는 걸 활용했어요. 처음엔 벌 사진 보기처럼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보고 죽은 벌도 만져보고 점차 진짜 벌을 멀리서 관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극복하게 돕는 방법, 우리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와, 이 문장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우리는 아이를 무섭다고 롤러코스터에서 억지로 내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신 옆에서 괜찮아, 엄마 아빠가 꽉 잡아줄게 하면서 든든한 안전바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그 침착함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 볼게요. 이런 양육 철학이 단지 우리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걸 넘어서 세상에 어떤 더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진짜 자신감은 그저 잘한다, 잘한다 하는 칭찬이나 온실 속 화초 같은 보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연습해서 옵니다. 두려워도 직접 부딪혀보고 해내보는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쌓이는 진짜 힘인 거죠.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할 점은요, 용기는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가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낳는 정말 아름다운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를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어떤 용감한 본보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